지난달 한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늑장 대응에 마음을 졸이다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 손피켓을 들고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건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부정확한 정보도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 피해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공지한 겁니다. 또 자녀의 심리 상담을 원하면 교내 특별 상담실을 찾으라고 공지했는데 그 기간은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달 가까이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그러나 학교 측은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학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 그다음 이제 이런 학교 안정화에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결국 학부모들은 일단 오늘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을 비롯해 전학 우선순위 부여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 학교를 대상으로 매일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18일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는데 범인인 재학생이 자수했고 퇴학 처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촬영은 교내 3곳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는 예술고등학교 신설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서는 예술고 신설보다는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전문 미술 인재 양성을 위해 애월고의 미술과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6년. 2년 연속 프랑스의 유명 예술대학 합격자가 나오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김광수 교육감은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에 걸친 용역 결과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술고 신설의 경우 예술 영재를 위한 전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미 운영 중인 애월고와 함덕고의 특수 목적과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기존에 투자된 시설 활용 방안 마련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술고 설립과 관련한 비용이 가장 적게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과와 특수목적과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점을 도출했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신설이나 전환 방안은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연구진은 또 최근 예술고뿐만 아니라 체육고와 신재준의 일반고 신설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예체능 고등학교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그 용역 결과는 현행 유지 쪽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과의 소통의 시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 과정에서 학부모 84%가 예술고 신설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이어서 교육청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양부모님 돌아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버님 돌아간 후 이렇게 책상 살아보니까
그 작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좀 장남이다 보니까 그 작은 아버님 제사민도 하고 있고 그 다니던 학교에서 그 명예 졸업장도 받아서 지금 그 벌초도 하고 비도 세고 이렇게 해서 제사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판결을 내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친에게 들은 말과 우리 부친도 우리 백부님이 돌아가신 거에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6.25 참전 동생은 6.25 참전 용사가 되고 어떻게 형은 빨갱이가 됩니까? 왜 우쭐로 살았다는 그 죄가 됩니까? 우쭐로 산 것이. 와산이 우쭐 아닙니까? 우쭐로 사니까 희생된 거죠. 해안에 살았으면 희생이 안 됐을 건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좋은 판결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방루입니다. 정말 제가 피고인석에 외삼촌 대신 앉아 있으리라고는 정말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희생자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실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늦게나마 희생자분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이 밝혀져서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큰 한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과 함께 설악권 접경 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제주 입장에선 그동안 누리던 특례 조치가 확대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불과 600m 떨어진 고성군 명파리 마을입니다. 금강산로를 따라 줄지은 식당과 민박집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일부 가게는 수풀만 무성할 뿐입니다. 식당도 한 10대 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 저희 마을 식당도 확 줄어들고 한 군데만 남아 있어요. 지역 경제가 마비된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명파란 데가 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발 좀 되고 뭘 좀 이것저것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지역에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언젠가 재개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입하려는 면세점의 종류는 내국인 지정 면세점입니다. 이곳에서 현행법상 1회 800불에 이용한도로 연간 6번까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은 주로 제주도나 중국 하이난처럼 내국인 출입이 제한적인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도 검문소 등이 마련돼 출입 통제가 어렵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설악권 지역의 면세점 설치 논의가 시작된 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7대 국회에서 통일 관광특구를 지정한 뒤 면세 도입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조세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제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번번이 계류되다 폐기됐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으로 면세점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설악권 접경지는 물론 페트법 개정이 무산돼 도입이 어려웠던 폐광 지역에도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차별화되는 관광 쇼핑 편의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에 집중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따져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도 설득해야 합니다. 면세 물품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행 경의 정의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지 조세특례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우리나라의 제2, 제3의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에 한파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은 찬바람이 다시 강하게 불면서 이번 추위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종일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 무척 춥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제주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산지에는 최고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과 비가 얼어서 내일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텐데요. 구름의 양이 많아서 제주 전 지역에서 날이 흐리겠고 산간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동부 지역 6도, 산간 지역 성판악은 4도로 가장 춥게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15도, 서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6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어제 낮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오늘 흐리겠고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졌는데요. 오늘 1에서 2m로 일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일과 모레는 제주 산지에 눈이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차차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공항 입구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이 다음 달부터 일시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차도 개설 이후 공항 입구 우선차로에서 일반 차로로 버스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시 해제되는 구간은 제주공항에서 신제주 방향 600m 전체와 다호마을에서 공항 입구까지 150m 2개 차로 가운데 2차로가 대상입니다. 특히 공항 입구 우선차로와 일반 차로의 교통신호등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한두 달 정도 효과를 분석해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방치된 오름 중턱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보전지역 대부분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존재하는 불법 건축물을 건축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한 행정당국의 입장은 법 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래산 감귤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래산 감귤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자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 농협 등과 합동 단속반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선과장 422군데와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추진 이행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 실적과 고용 실태,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경우 부진 사유와 대책 등을 요구해 투자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를 개발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옹벽 설치와 토지 변경 등 정도가 심한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